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과거사 관련된 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인데 네.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네. 굉장히 이걸 뭐 칭찬하고 네. 뭔가 진일보한 그런 발언으로 평가하고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했잖아요. 개인의 의견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는 개인의 입장을 전제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통렬한 반성하고 사죄한다 뭐 이런 입장이 나올 걸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입장은 전혀 없었어. 없고 똑같았어요. 개인의 입장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구도 문제가 많아요. 개인의 입장도. 문구도요. 개인의 일단 주어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그 조선 우리 노동자분들이라는 주어가 없고 이것이 대상이 누군지 불분명하고요. 네. 거기 보면은 주어 없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강제로 끌려와서 했다는 문구가 없어요. 강제 동원. 강제 동원 예, 얘기가 예. 없네요. 예, 강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죠. 어렵게 하고 힘들고 슬픔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마음 아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환경에 일본 노동자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일했던 사람 다 대상이 되는데 핵심은 강제징용은 강제로 끌려왔다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네.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또 거기에 강제로 끌려왔다는 단어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아프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것은 사과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다 하니까 우리 일부 언론은 유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유감입니까? 그러니까 내 상태를 네, 내가 아파 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럼요. 예, 불쌍해 보인다. 뭐 마음이 아프다. 뭐 또는 슬프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감정의 감정을. 얘기잖아요. 사실 그것은 자기 일기장이나 적을 얘기인데 네. 이걸 마치 뭐 진정성 있는 뭘 했다느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기시다 총리의 이제 답방 네. 거기에 따라서 뭐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거 우리가 주요 깊게 봤었는데 네. 그럼 기시다 총리가 예상보다 좀 빨리 답방한 부분 네.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네. 5월 7일, 8일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19일에서 21일 사이에 G7 회의를 하고 그 마지막 날 21일 날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럼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그러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뭐겠습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고 보여요. 네. 그럼 사전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한 것이고 또 G7에서 대한민국을 초대를 했으니까 네. 일본을 입장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일본을 편을 들어달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니까 뭐 핵협의체도 만든다 한미 간에 그럼 일본도 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이 또 압력을 넣었을 수 있어요. 빨리 가서 지금 내가 분위기 조성해 놨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빨리 가서 이제 좀 교통 정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성과를 갖게 하자 이런 미국의 압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당겨서 이렇게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혹시 역사에 대한 사죄 또는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 네. 또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어떤 그 후퇴된 말 또는 뭐 여러 가지를 기대했는데
사실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기대한 것들이 그렇네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 있을 때쯤에 네. 나왔던 역대 내각의 인식을 네. 계승한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한 다음에 가슴이 아프다. 네.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로 왔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시찰단을 받아들이는 걸로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일본의 대의 명분 또는 그런 것들을 축적하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해주고 일본을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찰단도 그렇고 네. G7 가서도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G7 회의 가서도 네. 우리가 일본의 들러리, 일본의 대의 명분 축적에 마치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원자 폭탄 2차 세계 대전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원폭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위령탑에 기시다 총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참배한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들러리를 서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 네. 2차 세계 대전은 일본이 전범국입니다. 일본이 일으켜서 일어난 전쟁이고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이 해 왔어요. 우리가 원폭 피해자다. 엄청난 원폭의 피해를 받았다. 자신들이 전범 국가면서 원폭 피해 코스프레이 하는 겁니다.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굴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근데 찔러 죽였는데 상대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 찔러 죽인 행위나 이 전범 행위가 네. 나쁜 건데 이거 상처 났다 나도 피해자 이런 코스프레이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왜 한일 정상이 같이 가서 위령탑에 참배를 하는 겁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가셔서 네. 원폭 피해 우리 조상 분들도 많이 피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혼자 가서 그걸 하시면 되는 건데 미국, 일본과 같이 정상이 가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이것은 일본이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원폭 피해국이라는 코스프레에 같이 들러리가 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좀 도와주는 도와주고 입장이 될 일본을 수도 도와주는 있겠네요. 거죠. 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지난 3월 한일 정상 이후에 좀 많이 올랐는데 네. 또 도와주는 셈이 그것은 될 수 또 있다. 한미 동맹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안 줘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노래처럼 맺히는 게 한미 동맹 강화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강화한 것도 없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강화됐었고 하는데도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원폭 피해국의 코스프레이에 같이 하면은 네. 원폭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역사의 맥락은 전범국이 일본인 겁니다. 일본. 근데 피해자 코스프레이에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안 맞죠. 물론 위령탑에 가서 참배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는 거죠. 아니 혼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조상들 분도 피해를 입었으니 거기에 가서 참배하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하는데 일본 수상과 같이 가는 것은 일본의 들러리를 서주는 꼴이 되는 거죠. 네. 이건 잘 저희가 지적을 안 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 일정 자체도 네. 문제가 많다. 오마이TV에서 이런 네.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다루어서 여론을 형성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참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있었고 또 G7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모로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자, 저희가 지켜보면서 김병주 의원님과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마이TV 보고 계시고요.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주블리 김병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멤버십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실시간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마이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